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아니야. 내가 할게. 할머니, 그런데 발표는 40년간 시장에서 배운 게 있어. 장사는 믿음이 전부라는 것. 마이크를 잡은 70세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과연 이 할머니는 누구이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 본 적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세에 인생 2막을 시작한 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실 거예요. 2024년 3월 15일 이순자의 70번째 생일날. 40년 동안 지켜온 중부시장 포목점 순잔의 천막의 마지막 날이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던 가게 안에는 이제 먼지만 쌓여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천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낡은 재봉틀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이미 3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배어 있었다. 40년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이 자리가 이제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을 걸었다. 순자야, 진짜 정리하는 거야? 응, 이젠 나도 늙었지 뭐. 그래도 안타깝네. 이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 건 맞았다. 80년대, 90년대에는 웨딩드레스 원단부터 한복천까지 없는 게 없었다. 단골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순자의 안목을 믿고 천을 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형마트가 생기고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다. 순자는 낡은 장부를 펼쳐보았다. 한 달 매출이 예전 일주일 매출에도 못 미쳤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몸은 70세지만 마음만은 아직 40대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디지털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순자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조차 버거운데 컴퓨터나 인터넷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외아들은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용돈 보내드릴게요. 작년에 아들이 전화로 한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순자는 남에게 얻어먹고 살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자수성가로 살아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아무 소용없는 것일까? 해가 지면서 시장 안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오늘 하루도 혼자였고 내일도 혼자일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중부시장에 낯선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든 모습이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최민호 35세. 전통시장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커머스 플랫폼 마켓브리지의 창업자였다. 민호는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아저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인터넷으로 장사? 그게 되겠어? 젊은 사람이 허황된 꿈만 꾸고 있네. 민호는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상인들의 인식이었다. 그때 순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민호가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자신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신기했다. 뭔 일인데?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게 뭔가? 민호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도 전국 어디든 물건을 보낼 수 있거든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비록 디지털 기술은 모르지만 장사에 대한 감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전국 어디든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말에 가능성을 느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될까? 네, 이미 많은 곳에서 성공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순자의 반응이 다른 상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았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7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때 옆에서 박말순이 끼어들었다. 순자와 40년간 같은 시장에서 장사했던 친구였지만 언제나 은근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꿈도 야무지네, 순자야.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말순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 에이, 컴퓨터도 못 켜는 주제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 말순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순자의 자존심이 상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던 순자였다. 민호 씨였지? 한번 해보자. 민호는 깜짝 놀랐다. 다른 상인들은 모두 거절했는데 순자만큼은 달랐다. 정말이세요? 응, 늙어도 배울 건 배워야지. 말수는 코웃음을 쳤다. 두고 봐, 며칠 못 가서 포기할걸. 순자는 말순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해봐야 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 할 수 있을까?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모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다. 40년간 장사를 해온 경험이 쓸모없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일주일 후 순자는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26층 고층 빌딩에 들어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순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다. 열린 공간에 젊은 직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와 차트들이 붙어 있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 보였다. 어서 오세요, 순자님.
민호가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여기가 순자님이 앉으실 자리예요. 민호가 안내한 자리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일단 노트북 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민호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게 암호처럼 들렸다. 여기를 누르면 켜져요. 어디를? 이 버튼이요. 순자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노트북이 켜지지 않았다. 민호가 대신 켜주자 화면에 온갖 아이콘들이 나타났다. 이게 뭔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누르면 인터넷이 열리고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마우스를 잡는 방법도 어색했고 키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30분 후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가 시작되었다. 정다의 마케터가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달 MAU가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 CTR은 2.3%로 업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순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MAU? CTR? 모든 게 외계어 같았다. 순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물어봤다. 순자는 당황했다.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젊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정다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네, 맞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서요. 전략? 장사는 정성이 전부인데 뭔 전략이 필요해?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개발팀장 김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순자는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뜨끈해지면서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아는 게 없었으니까. 회의가 끝난 후 순자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40년간 장사의 달인이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내가 뭔 생각으로 여기 왔을까?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순자를 제외하고 따로 모여 앉았다. 순자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솔직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대표님이 너무 이상한 실험을 하시는 것 같아. 할머니한테 뭘 기대하신 거지? 순자는 숟가락을 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간단한 엑셀 작업조차 할 수 없었고 이메일 보내는 방법도 몰랐다. 젊은 직원들은 점점 더 짜증스러워했다. 순자님, 이건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아, 그래. 미안해. 여기는 우클릭 하시면 안 되고요. 헷갈리네. 하루 종일 미안하다는 말만 수십 번 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순자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정말 말순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무리한 도전을 한 건 아닐까? 둘째 주가 시작되었다. 순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출근했다. 그날 민호와 순자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다. 발단은 고객 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의였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민호가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했다. 고객 만족도 점수가 평균 4.2점이고 재구매율은 32%예요. 순자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정말 손님들이 만족하고 있는 거야? 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 손님 얼굴을 봐야 진짜 만족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민호는 살짝 당황했다. 순자님, 요즘은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해요. 그래야 객관적이고 정확하거든요. 객관적? 장사는 사람 마음인데 무슨 객관적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40년간 손님들과 직접 부딪히며 쌓은 경험을 단순한 숫자로 평가한다는 게 기분 나빴다. 순자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 순자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40년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옛날 방식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데이터가 미래라고?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미래예요.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 마음이 먼저지. 데이터가 밥 먹여줘?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젊은 직원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했다. 민호도 흥분했다. 순자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 40년간 내가 손님들이랑 합리적으로만 지냈다고 생각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말 들어봐, 민호야. 순자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손님이 뭔가 사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뭘 원하는지는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 기분이 좋은지, 고민이 있는지, 급한 일이 있는지. 그런 걸 데이터로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일반화? 장사가 일반화로 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40년간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김대리네 아들이 대학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어떤 옷감을 원할지 알겠어? 박 사장님이 딸 결혼식 준비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어떤 색깔을 좋아할지 알겠어?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 건 데이터에 안 나와. 사람을 오래 봐야 아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규모가 달라요. 수천, 수만 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장사를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자는 거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야, 너는 젊고 똑똑해. 하지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고객들을 모른다고요? 그래. 데이터만 보고 있으니까. 민호도 화가 났다. 순자님은 기술을 너무 모르세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기술은 몰라도 사람은 안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완전히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결국 순자는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으면서 생각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이 나이에 배우는 게 불가능한 걸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40년간 쌓아온 경험이 정말 쓸모없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 셋째 주 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오후 2시경 고객 서비스팀에 컴플레인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담당자들이 모두 외부 미팅 중이었고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을 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 거기 마켓 브릿지 맞나요? 전화 목소리에서 화가 난 게 느껴졌다. 40대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 정말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주문한 옷이 사진이랑 완전히 달라요. 순자는 당황했다. 컴퓨터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모르고 회사 정책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배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많이 실망스러우셨겠어요. 일단 고객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실망스럽다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딸 돌잔치에 입으려고 급하게 주문한 건데. 아, 돌잔치요? 그럼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순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그런데 색깔도 다르고 사이즈도 안 맞아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첫 돌잔치인가요? 네. 첫째거든요. 고객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첫 돌잔치면 더 의미 깊은 날인데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자신도 아들 돌잔치 때 며칠 밤을 새워 한복을 직접 만들었던 기억이 났다. 혹시 어떤 색깔을 원하셨어요? 연분홍색 원피스였는데 온 건 진분홍색이에요. 아, 그럼 너무 진하셨겠네요. 돌잔치에는 연분홍이 훨씬 예쁘죠. 맞아요. 사진으로는 연분홍으로 보였는데 사진이랑 실제가 다를 때가 있어요. 특히 분홍색은 조명에 따라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순자는 40년간의 경험으로 고객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일단 새 제품으로 바꿔드려야죠. 그런데 돌잔치가 언제예요? 이번 주말이에요. 아, 그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회사 정책은 모르지만 고객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민호를 찾아갔다. 민호야, 고객이 하나 전화했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주말까지 시간이 없는데 교환이 가능할까요? 제품은 있나? 재고는 있는데 배송이 문제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직접 갖다 줄까? 네. 그 어머님 마음이 어떨지 알겠어. 첫 돌잔치인데 원하는 옷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민호는 감동받았다. 70세 할머니가 고객을 위해 직접 배송을 가겠다고 하다니. 순자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해. 장사는 마음이야. 다음 날 순자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직접 들고 고객을 찾아갔다. 고객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님이 직접 오셨어요? 네, 돌잔치 준비로 바쁘실 텐데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 색깔은 정말 예쁘네요. 그럼요, 아기 돌잔치에는 이런 연분홍이 제일 예쁘죠. 고객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다. 다음에도 여기서 주문할게요. 사무실로 돌아온 순자를 본 정다혜는 놀랐다. 정말 직접 갔다 오셨어요? 응, 그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대박. 이런 서비스는 처음 봐요. 민호도 감탄했다. 순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순자가 자신 있게 받았다. 여보세요, 마켓브리지입니다. 아, 거기 한복 파나요? 네, 어떤 한복을 찾으세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용으로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이건 완전히 자신의 영역이었다. 칠순 잔치요? 그럼 색깔부터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30분 동안의 상담 후 고객은 완전히 만족하며 주문을 했다. 정다혜가 순자를 보며 말했다. 순자님, 진짜 고수시네요. 40년 해봤거든. 그날부터 순자에 대한 직원들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순자는 회사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컴퓨터 사용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고객 상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다. 하지만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다. 주요 투자자였던 스마일벤처스에서 갑자기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민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대표님,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리고 전통시장 온라인화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못하면 3개월 안에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상가상으로 시장 상인들로부터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문은 받았는데 배송이 늦어진다고? 시스템 오류 때문에 주문이 취소됐다고? 이게 뭔 장사야? 며칠 사이에 여러 상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민호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혼자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는 모습을 순자가 보았다. 민호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래? 민호는 모든 상황을 순자에게 털어놓았다. 투자자, 철수, 상인들의 불만, 자금 부족 문제까지.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전통시장과 온라인을 연결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순자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호야, 내가 시장 통해서 굶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순자님,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시장이 완전히 죽었었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었지. 순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때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아들 학비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낼 뻔했지.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버텼어. 그리고 바꿨어. 바꿨다고요? 단순히 천만 팔지 말고 손님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해 봤어. 그때부터 맞춤 서비스를 시작했지. 민호는 순자의 말에 집중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다 알려고 노력했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싫어하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그게 도움이 됐나요? 됐지. 내가 추천하면 다들 믿고 샀거든. 왜? 그 사람을 진짜로 생각해서 추천했으니까. 순자는 민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상인들이 뭘 원하는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진짜로 알려고 하고 있어. 저는 데이터로 분석해서 데이터 말고 진짜로.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상인들과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가. 지금은 힘들어도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해. 더 가까이 가서 사람들 마음을 알아보자. 순자의 말에 민호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인들한테 가서 사과부터 하자. 그리고 뭐가 불편한지 진짜로 들어보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도 결국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잖아.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 어떻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해. 그 안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민호는 순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희망을 느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해보자. 70살에 새로 시작한 할머니도 있는데 35살 젊은이가 못할 게 뭐 있어? 한 달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투자자들과 주요 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마켓브릿지의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다. 회의실에는 스마일벤처스 대표 김상민,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 5명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민호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5분도 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수익성 개선이 보이지 않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적응도가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민호는 점점 말문이 막혔다. 준비한 자료와 데이터를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정다혜가 나서서 마케팅 성과를 발표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고객 만족도는 올랐지만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김상민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개발팀장 성민이도 발표를 시도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때 순자가 조용히 일어났다. 아니야, 내가 할게. 할머니, 그런데 발표는. 괜찮아. 순자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70세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투자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후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70살이고 40년간 전통시장에서 장사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젊은이들이 하는 일을 이해 못했어요. 컴퓨터도 못 켜고 데이터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순자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40년간 시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장사는 믿음이 전부라는 것. 믿음이요? 김상민이 물어봤다. 네. 손님이 우리를 믿어야 하고 우리도 손님을 믿어야 해요. 순자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돌잔치 옷을 주문한 어머님이 계셨어요. 색깔이 달라서 화가 나셨죠.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어머님 마음이 이해됐어요. 첫 돌잔치인데 원하는 옷이 안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직접 갖다 드렸죠.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 그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입소문 나면서 다른 분들도 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한복을 고민하시던 분, 아들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찾던 분, 손자 100일 사진 촬영용 한복을 찾던 분. 모두 다 다른 상황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소중한 나를 위한 옷이라는 거였죠. 투자자들이 점점 더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분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데이터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에요. 김상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 한 달 동안 고객 만족도가 4.2점에서 4.8점으로 올랐고, 재구매율은 32%에서 67%로 늘었어요. 투자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인분들이 이제 우리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말순이가 어제 저한테 이런 쪽지를 줬어요. 순자가 쪽지를 읽었다. 순자야, 나도 좀 도와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말순이는 제일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마음을 바꿨다는 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희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40년 경험과 젊은이들의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김상민이 다른 투자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순자님, 정말 인상 깊네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순자는 민호와 직원들을 바라봤다. 이 젊은이들이 저를 믿어주고 저도 이 젊은이들을 믿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투자자들은 30분 동안 별도 회의를 가졌다. 그 시간이 마켓브릿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투자자 회의가 끝나고 김상민이 회의실로 돌아왔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상민의 표정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다. 순자님의 발표를 듣고 저희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전통시장과 온라인의 연결, 그리고 세대 간의 지혜 공유.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호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따라서 저희는 투자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투자금을 늘리기로 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정말이에요? 정다혜가 눈물을 글썽였다.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순자가 귀를 기울였다. 순자님이 저희 회사의 고문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야 해요. 고문이요? 네. 전통시장과의 소통, 고객 서비스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젊은 직원들에게 진짜 장사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순자는 감격했다. 70세에 새로운 직책을 제안받다니. 제가 고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순자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3개월 후 마켓브릿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순자는 매주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젊은 직원들과 공유했다. 김 사장님네는 손님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40년간 봐오셨어요. 그런 경험을 데이터와 합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정다혜는 이제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순자님, 고객 상담 기술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상담은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상대방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개발팀장 성민이도 순자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시스템을 더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상인분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부터 물어봐.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박말순이었다. 순자야, 나도 정말로 컴퓨터 좀 배워보고 싶어. 진짜? 말순아. 응,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일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순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순자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해볼 만하겠더라고. 인터넷으로 장사하면 정말 손님이 많이 와. 순자는 이제 전통시장과 스타트업을 잇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순자는 중부시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부시장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뵙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서는 민호와 정다혜가 도와주고 있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김 사장님이 직접 만든 전통 루비조끼예요. 화면에는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다. 할머니 진짜 귀여우세요.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좋아요. 믿고 주문할게요. 순자는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설명했다. 이 누비 조끼는 겨울에 입으면 정말 따뜻해요. 김 사장님이 30년간 연구해서 만든 특별한 방법으로 누비를 놓았거든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주문 어떻게 해요? 사이즈는 어떻게 고르죠? 배송비는 얼마예요? 순자는 친근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었다. 1시간짜리 방송이 끝났을 때 주문이 200건이 넘게 들어와 있었다. 김 사장님은 감격해했다. 순자야, 이런 게 인터넷 장사구나. 그럼 이제 알겠지? 방송이 끝난 후 순자는 민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순자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그냥 손님들과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는 제가 순자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도 너를 이해 못했어. 두 사람이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기술과 경험이 만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그럼 너의 기술과 내 경험이 만나니까 더 좋은 장사가 되는 거야. 저녁 무렵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 몰랐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내 나이 70, 아직도 배울 게 있고 가르칠 게 있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순자는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새로운 일 하는 거 알지? 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 들어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고마워, 아들아. 엄마는 아직도 꿈이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새로운 상인분들과 만날 약속도 있고 라이브 방송 준비도 해야 했다. 70세의 새로운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여러분,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세대 갈등을 겪으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어요. 데이터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와닿았고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순자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경험이나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